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너무 온 지 오래부로 3년 차인 선배 워홀러 인사드립니다. 뉴질랜드에 살면서 느껴왔던 뉴질랜드의 장점 7가지를 지금 소개해보려고 하는데 다들 준비되셨나요? 렛츠 기릿! 첫 번째, 자연환경. 당당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아름다운 자연 빼면 시체예요, 시체. 뉴질랜드에서 시꺼먼 연기 풀풀 풍기는 공장 보신 적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저는 뉴질랜드에서 거주하는 2년 동안 연기가 나는 큰 굴뚝 자체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2차 산업은 육성하지 않는 국가 정책에 따라 공산품을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도시에 있든 시골에 있든 사시사철 푸르른 하늘을 마주할 수가 있답니다. 공기도 얼마나 좋게요. 미세먼지 어플을 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근데 뭐 공기, 하늘 다 좋다 이거예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자연의 진정한 경이로움을 느끼고 싶다? 답은 뉴질랜드입니다. 한국에선 볼 수 없는 투명한 빙하를 실제로 만지고 느껴보고 인생샷도 마구마구 건질 수 있는 마운트쿡. 이게 에메랄드색 물감을 풀어둔 건지 자연 그대로의 색감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되는 테카포와 푸카케 호수. 하루에 선택된 100명의 사람만 입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때가 전혀 묻지 않은 밀포드 트랙. 뉴질랜드에서 여행하며 가장 좋았던 곳을 말하라고 하면 하룻밤을 꼬박 새고 말해도 모자랄 만큼 추천하고 싶은 곳들이 정말 가득해요. 모두가 경제적인 부를 좇을 때 조금은 다른 길을 걷는 뉴질랜드가 가끔은 의아하고 조금 바보 같아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엔 자연이 답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터인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뉴질랜드 사람들의 최우선의 과제인 만큼 나중에는 뉴질랜드가 결국 승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자연을 직접 경험하고 싶다면 신청하세요. 뉴질랜드 워홀. 두 번째, 영어권 국가. 많은 분들이 어학을 목적으로 워홀을 떠나기도 하는데요. 뉴질랜드도 워홀 국가로 유명한 캐나다, 호주, 영국, 아일랜드처럼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는 영어권 국가입니다.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역사적 사실로 인해 한국인에게 익숙한 미국식 영어 말고 영국식 영어를 쓰긴 하지만 그래도 영어가 거기니까요. 무튼 뉴질랜드는 영어를 쓰는 나라니 영어권 국가로 워홀을 갈 생각이라면 뉴질랜드도 고려해보세요. 세 번째, 온도.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뉴질랜드는 호주 옆에 위치한 섬나라로 한국처럼 온도 차이가 크지 않은 해양성 기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온도가 영하로 잘 내려가지 않을 뿐더러 여름에도 20도를 웃도는 기온 탓에 그늘에 서 있으면 시원하거든요. 물론 여름에는 자외선이 세서 밖에 조금만 나가 있더라도 시뻘겋게 타긴 하지만 이 나라는 겨울에 롱패딩을 입고 다니지 않더라도 꽤나 살만한 곳이랍니다. 물론 남극과 가까워질수록 더 추워지긴 하지만 겨울 내내 롱패딩 없이는 견딜 수 없는 한국보다는 가끔 비가 올 때나 일교차가 심할 때만 옷장 속에 처박아둔 롱패딩을 꺼내면 되는 뉴질랜드가 기후학적으로 살기는 더 편하다? 라고 조심스레 말해봅니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보일러 시스템이 없어서 방이 진짜 냉골 중에 냉골이니 겨울에 집에 들어가면 한국과 같은 포근함을 절대로 느낄 수 없다는 게 큰 단점이 되겠죠? 근데 이건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인종차별.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인종차별이 정말 적은 나라라는 거. 제 경험을 덧붙여보자면 저는 코로나가 창궐하던 2019년에 뉴질랜드로 워홀을 와서 5년 동안 뉴질랜드에 눌러붙어 살고 있는 고인물 워홀러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뉴질랜드에서 인종차별을 겪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길거리에서 저를 보고 눈을 찍고 간다든지 칭챙총 차이니즈 하면서 휘파람을 불고 간다든지 가게나 식당에서 점원이 제 주문을 안 받거나 늦게 받아준다든지 뭐 이런 사소한 레이시즘을 겪은 적도 없어요. 뉴질랜드 인구는 1000년 전에 뉴질랜드로 이주해서 토착민 대접을 받고 있는 마오리와 19세기에 영국에서 건너온 백인의 후손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마오리나 백인뿐만 아니라 저 같은 아시아인이나 섬나라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뉴질랜드 사람들은 이민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제 이 뉴질랜드 땅에 왔느냐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하나 뉴질랜드의 실체적인 주인이 없기 때문이죠. 이렇듯 뉴질랜드는 이민자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이민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민자들에게 굉장히 간대한 편이에요. 하지만 정신질량의 보존 법칙이라고 아시죠? 어디를 가든 어디에 살든 정신들은 존재한다는 전설의 법칙. 제 주변에도 인종차별 당한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정신들은 있으니 인종차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유튜브로 미리 공부해보는 우리가 되어보자고요. 다섯 번째, 높은 최저시급. 뉴질랜드는 최저시급이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올해 2022년을 기준으로 뉴질랜드 최저시급은 4월 1일부로 또 한 번 상승해서 21불 20센트, 한국 돈으로 약 17,800원인데요. 이 표에서처럼 호주를 선두로 룩셈부르크가 시급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시급이 센 나라가 바로 우리의 뉴질랜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위예요, 3위. 뉴질랜드에서 미니멈 웨이지로 주에 40시간 풀타임을 근무하면 연간 27,414불의 소득을 낼 수 있는 것 또한 알 수 있네요.
호주는 워낙 넘사벽이라 워홀의 목적이 돈이신 분들은 호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워홀 국가로 인기가 높은 캐나다나 아일랜드, 영국보다도 시급이 높다는 건 꽤나 자랑할 만한 뉴질랜드의 또 다른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악명 높은 물가 다들 들어보셨죠? 집세나 외식 물가가 어마무시하긴 하지만 사실 저는 뉴질랜드가 돈을 모으기 어려운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나 우리는 워홀이잖아요. 이 나라에는 우리의 가족이 없고 아가가 없는 독고다이의 삶이란 말이에요. 밥만 좀 덜 사 먹고 먹고 싶은 것만 좀만 참고 집만 좀 평범한 곳으로 가면 뉴질랜드에서도 돈 모으기 가능한 것 같아요. 물론 한국에서도 이런 생활하면 돈 모으기 쌉가능이지만 무튼 뉴질랜드는 최저시급이 전 세계 3위다 라는 거 참고해주세요. 6번째, 자기개발 시간, 취미 찾기. 이건 사실 장점인지 단점인지 사람에 따라 나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뉴질랜드의 느리고도 단순한 이 점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는 24시간 카페도 많고 새벽까지 하는 술집도 세고 셌지만 뉴질랜드는 큰 도시를 제외하곤 보통 3시가 되면 대다수의 카페가 문을 닫고 9시가 지나면 펍이나 한국 술집을 제외하고선 여는 곳이 정말 많이 없어요. 우리 왜 한국에서는 약속 취소되면 없는 약속도 만들어서 나가고 술 먹고 늦게까지 놀고 그러잖아요. 근데 뉴질랜드는 늦게까지 놀고 싶어도 늦게까지 여는 곳이 마땅치 않으니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사용하는 시간을 저에게 오롯이 쓸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좋아. 뉴질랜드 굉장히 심심한 나라거든요. 노래방, 만화책방, 보드게임 카페 뭐 이런 거 찾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키위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운동. 이 심심한 나라에서 자고 나란 뉴질랜드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 트레킹, 보드, 스키, 하이킹 등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하며 자라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미디어 사용보다는 조금 더 건강한 취미 생활을 가지고 살아가요. 저도 이 나라 와서 트레킹 재미에 빠져서 3박 4일 동안 밀푸드 트레킹도 가보고 유명한 관광지 가면 산도 올라가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 오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취미생활을 찾게 된다. 그리고 그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자기개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주어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지막 7번째, 다양한 직업의 폭. 1차 산업이 발달한 뉴질랜드는 농산업, 수산업, 축산업과 관련된 시즌잡이 아주 많습니다. 1860년대 남섬에서 금이 발견되고 뉴질랜드가 농산물 생산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되자 유럽인들의 이민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이들은 뉴질랜드 토착민인 마오리로부터 헐값에 땅을 사들인 후 원시림을 밀어버리고 소나 양을 키울 수 있는 목초지로 땅을 개간했어요. 이렇게 시작된 농업과 목축업은 현재 뉴질랜드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로 인해 뉴질랜드는 각종 과일과 유제품, 소고기 등이 유명해지게 된 것이지요. 뉴질랜드 하면 어떤 과일 떠오르세요? 키위, 블루베리, 체리 떠오르신다면 당신을 뉴질랜드 예비 워홀로로 인정합니다. 전 세계 키위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뉴질랜드 키위, 포도알 만한 블루베리, 달다 못해 혀가 아린 뉴질랜드 체리 등 뉴질랜드에서 나는 과일을 열거하라 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그래서 이런 과일들을 피킹하고 패킹할 수 있는 시즌잡도 많고 목축업과 관련된 버터, 치즈, 소고기, 베이컨 등의 공장잡, 수산업에 속하는 홍합공장 등등 뉴질랜드는 흔히들 말하는 시티잡, 즉 호스피탈리티 잡뿐만 아니라 돈도 더 벌 수 있으면서 각국의 친구들을 만나서 영어 실력과 우정까지 쌓을 수 있는 시즌잡 또한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권 아래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뉴질랜드 워홀을 와야 하는 7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장점만 말했지만 뉴질랜드는 단점도 많은 나라예요. 뉴질랜드든 어디든 본인의 성향에 맞는 나라로 잘 선택하셔서 생산적인 워킹 홀리데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빠이!